네. 녹화 시작했고요. 유료 무료 강의 오늘 3회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질문 답변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 가졌었고요. 오늘은 메이크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로 이루고자 하는 건 유튜브가 됐던 뭐 뉴스가 됐던 특정 분야의 어떤 그 자료들을 어, 가져와 가지고 이 자료를 적절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DB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DB에 저장이 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은 순수하게 텍스트 파일 그리면 스레드로 올리고 기타 뭐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뭐 유튜브 쪽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SNS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것까지를 만드는 게 이번 메이크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쭉 들어보시고 같이 하시다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음, 무턱대고 그냥 3D에 올리지 마시고 3D에 올릴 때 특정 자료 밑으로 뭐 자기가 지금 유입을 원하는 블로그가 됐던 뭐 스토어가 됐던 그런 링크 주소를 같이 올려가지고 3D에 계속해서 올리셔가지고 새로운 유입을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야 이 메이크라는 걸 훨씬 더 배우셨을 때 좀 더 자기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개인적으로 다들 판단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녹화도 제 얼굴만 나오게 녹화를 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메이크라는 걸 할 텐데 기본적으로 메이크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이크 기본 화면입니다. 메이크닷컴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대시보드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메이크를 사용해 얼마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줍니다. 액티브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나와 주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메이크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적절하게 잘 꾸며가지고 자동화를 구축하려고 우리가 메이크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새롭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강의물을 보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한 개 안 만든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레드라는 그러한 쪽 인스타그램, 뭐 링크드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SNS에 자동으로 올리는 것까지를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대표님 것들로 변형만 하시면 얼마든지 SNS 자동화하는 구축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뭐 스레드가 뜨고 있는 SNS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스레드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까지를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블루프린트로 해가지고 제이슨 파일로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가져다가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그것들 제가 메이크 첫 번째 주에 아마 그 메이크에 모든 앱들 연동시키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그것들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자,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대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동화가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요.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이거에 대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모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것들을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수정이나 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보내드릴 텐데 제이슨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점 세 개 버튼 있죠. 맨 아래에 보시면 점 세 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익스포트가 있고 임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들이 제가 보내드린 제이슨 파일을 이렇게 메이커로 불러드리려면 임포트 블루프린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이크로 임포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을 때는 여기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내보내기 형태대로 제이슨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제 설명이 끝나고 어, 다음 2회차 때 제가 다 구축이 된 제이슨 파일을 대표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음, 메이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메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어요. 메이크 안에 있는 이런 앱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 메이크다. 뭐 또는 뭐 제피어다. 또는 요즘은 엠파렌이라는 것도 또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크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앱들을 연결해 가지고 쓰시려면 제피어가 가장 연결할 수 있는 앱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비싸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8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너무너무 비싸요. 우리가 쓰기에는. 근데 이제 메이크는 제피어보다는 그 연동할 수 있는 앱이 좀 적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크를 가지고 일단 한번 실험 삼아서 MVP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MVP를 만들었다가 정말 정상적으로 자동화가 잘 구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메이크를 뭐 유료 버전을 쓰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매크에 지금 제가 이 앱들을 가져놨는데 이 앱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RSS라는 모드라고 에피파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에어테이블 그다음에 챗GPT 이렇게 네 가지의 앱을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자동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RSS 대신에 그 피들리라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피들리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RSS랑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가 됐던 뭐 뉴스레터가 됐던 아니면 웹사이트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뭐 IT 소식이라든가 뭐 유튜브 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채널 같은 것들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피들리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음, 그러면 이 피들리에서 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이 피들리가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이런 피들리브, RSS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 아셔야 메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메이크 자체적으로는 뭐 배울 게 없어요. 걔는 그냥 중간 다리니까. 어, 그냥 상을 하나 차려놨으면 그 상 위에다가 피들리도 올려놓고 뭐챗 GPT도 올려주고 클로드도 올려주고 이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피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들리는 이런 식으로 자, 새로운 자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지금 제공해 주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를 팔로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뭐 IT, 뉴스, 뭐 비즈니스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자료를 매일매일 가져오고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나는 IT라는 폴더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어, 관리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여기 보시면 자, 저는 여기 RSS를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이 RSS를 빼고 피들리 아까 얘기했는 피들리라는 것을 가져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피들리를 원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이었는데 이 피들리를 메이크에서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쓰려면 피들리를 이제 유료 버전을 쓰도록 바뀌어 버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어떤 그 저만의 어떤 룰이 있는데 어,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무료 버전을 써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는 게 이제 제 철학인데 이게 유료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피들리를 쓰려고 딱 봤더니 아무리 해도 연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 피들리를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이 메이크에 연동할 수 있다라고 나오길래 피들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 피들리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RS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맨 처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뭐다? 자, RSS라는 게 보통 네이버가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이런 플랫폼에서 자기들 사이트에 올라오는 뭐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자기 고객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S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이 RSS, XML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다 보면 또 책 몇 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RSS 앱이라는 건 이와 같이 URL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떤 사이트가 됐든 그 사이트에서 자기들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들을 자기 고객들에게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RSS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합니다. 그렇게 제공한 한 것들을 이 RSS에게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얘가 매일매일 캐치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는데 그 자료를 나는 몇 개를 가져올 것이냐, 맥시멈 넘버를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5개를 해놨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 중에서 최신의 소식 중 5개를 뽑아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RSS 앱이라는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메이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메이크는 또, 어, 그 메이크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메이크와 뭐 피들리를 연결하는 방법, 뭐 메이크와 뭐 에어테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큐멘트 형태대로 해가지고 제공을 다 해줘요. 어차피 영어로 된 거지만 요즘 뭐 번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한 것들도 한 번쯤은 쭉 보셔야 메이크를 좀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툴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너무너무 방대한 양이 되겠죠. 또 메이크는
연결할 수 있는 앱만 해도 몇만 개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다 써볼 수도 없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자동화를 자기 입맛대로 수정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그냥 제가 대표님들이 쓸 수 있는 제이슨 파일 형태대로 제공해 줬어. 그럼 그 제이슨 파일을 대표님들 컴퓨터에서 메이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음.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내가 하고자 하는 자동어와 한 70%는 맞는데 30%가 틀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 30%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대표님들이 좀 더 이 30%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앱들이 이런 모듈들이 나오면 이 모듈이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RSS 여기 보시면 여기 RSSM 앱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 가지고 뭐 지메일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RSS 생태대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웹페이지, 인스타그램, X, 스레드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RSS 생태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 패션, 뭐 파이낸스, 피트니스, 게임, 헬스 여러 가지들이 이미 다 나눠져 있죠. 뭐 이 중에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분야가 뭐 뷰티 쪽이다, 뭐 비즈니스다, 뭐 쿠킹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카테고리를 선정해 가지고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맞는 RSS 피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CNN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찾겠다 이렇게 해주면 음, 자, 쭉 지금 제너레이팅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RSS 앱에 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 피드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XML 코드가 나오죠. 어, 이 XML 코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느냐? 여기 메이크 처음에 이 RSS 앱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들을 5개씩 가져와라. 이해가 되죠. 여기에 뭐 유튜브 관련된 거, 어, 아니면은 뭐 뉴스레터 관련된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셔 가지고 이 RSS 앱에다가 넣어 주시고 세이브를 해주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가져옵니다. 자료를 하나를 가져와요. 자, 한번 여기를 제가 언링크하고 얘기만 한번 뭘 가져오는지를 한번 런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런 디스 모듈만 실행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면은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죠. 네. 번들이라는 거는 제가 한 개만 가져오라고 제가 그 맥시멈 숫자를 정해놨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번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번들 1이라는 건 한 개의 자료를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뭐 타이틀 들어가 있고 뭐 디스크리션, 서머리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적절하게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스레드에 올리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스레드나 이런 데 올리기 위한 자료들을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들을 RSS가 가져온다. 그런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RSS 앱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료를 한 개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이 RSS가. 그래서 잘 얘가 지금
RS 앱에다가 만들어 놨겠죠. 이 자료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에피파이라는 놈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음. 자, 이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오는 건데 이 에피파이라는 것도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에피파이닷컴에 들어오시면 이런 형태대로 보여줍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들이 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이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 아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깐만 자 여기서 컨트롤 1 이 컨트롤 1이 안 먹네.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더니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참아 잠깐만요. 이게 화면을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프리 유세지 해가지고 5달러 중에 0.3달러를 썼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에피파이라는 사이트에서 매달 5달러씩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용 뭔가 사이트를 만들거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이 5달러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 개를 가져올 때마다 여기에 있는 돈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자동화를 제대로 구축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를 RSS에서 끄집어왔다. 예를 들면 유튜브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 유튜브에 있는 자막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에어테이블에 저장한 다음에 그렇게 저장된 유튜브 자막의 내용을 스레드로 만들어서 올린다. 이게 제대로 구축돼 있다. 이걸 한번 나는 매달 쓸 거야 하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여기에 있는 거를 위로 전환을 해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 내고 하지 말자고요. 음. 그래서 RSS 앱에서 한 가지 자료를 가져왔다. 그 자료에 있는 자막을 이 에피파이가 쭉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에피파이에 있는 모듈을 갖다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요. 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스크래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유튜브 자료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자막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유튜브에 관련된 에피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툴이죠. 네. 모듈들이 이렇게 많이 제공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거를 가져다가 일을 시키려고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파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연결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한 개를 가져왔으니까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아, 에피파이라는 모듈을 가져다가 어, 커넥션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커넥션 하는 부분은 제가 1회 때 아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대표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커넥션이 안 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커넥션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더 이상 대표님들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아니면 2번. 네. 어, 긍정은 1번, 부정은 2번이니까 대표님들 알아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터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에피파이에서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쓰겠다. 액터를. 그리고 이거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료가 들어오는데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받아올지 제이슨 형태의 자료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유튜브 스크립트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쭉 보여주는데 여기 인풋이라고 돼 있죠. 자료 RSS 들어온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대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맥시멈 비디오를 몇 개를 가져올래? 여기 5로 해놓으면 유튜브를 5개를 가져오겠죠.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 개로만 제가 해놓은 거고요. 대표님들은 나중에 이제 제대로 구축하실 때 여기를 5로 하시든 뭐 10으로 하시든 그거는 대표님들이 자동화를 어떻게 하겠다 기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음. 자, 내가 하루에 스레드를 몇 개를 올릴 텐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거기에 필요한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어느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건지 먼저 서치를 하신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 영상을 몇 개를 받을 것인지 어, 5개든 10개든 한 개를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맥시멈 비디오 개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별 손대실 부분은 없고요. 여기 스크래핑 서브 타이틀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서브 타이틀이 있죠. 제목을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O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랭귀지는 그냥 애니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게. 여기 서브타이틀 포맷인데요. 눌러보면 뭐 SRT 뭐 이렇게 XML 쭉 나오는데 뭐 SLT가 뭐 KTX SRT 이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자막을 가져오는데 그 자막에 보면 시간이 들어가 있고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1분 몇 초에 무슨 자막이 나오고 2분 몇 초에 자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가져오고 싶을 때 XRT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자막만 필요해.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서브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포맷에서 프레임 텍스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옵션은 다 체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제이슨이라고 보이시죠? 이 제이슨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모듈이 나오는데 제이슨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 제이슨에 관련돼서도 한 책 한 서너 번을 읽어보셔야 돼. 어, 어,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이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오는데 그 자료를 키와 값으로 된 리스트에다가 넣어 가지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답변이 좀 어려웠을까요? 제이슨은 여기 보시면 자 중괄호가 들어가 있고요. 제이슨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가지고 키값이 들어갑니다. 자, 다운로드 서브 타이틀을 받을래? 그래서 여기 보면 true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다운로드 서브 타이틀을 on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true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false로 돼 있죠.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손 안 댔으니까 다 펄스로 돼 있고, 네. 그래서 다운로드 서브 타이틀이 true로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 서브 타이틀 포맷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 중괄호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있는 input JSON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비어 있어요. input JS라는 것이. 그래서 에피파이에 가가지고 유튜브 스크래퍼 우리가 한 개를 아까 그 액터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된 액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인풋에서 매뉴얼 들어가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옵션 세팅해가지고 해주시면 제이슨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거를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자, 여기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인풋 제이슨 파일 다 들어갔습니다. ERSS라는 모듈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우리는 이런 형태로 받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돌려가지고 지금 한 개를 받았잖아요.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거는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개만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1이라고 표현이 되고 만약에 5개를 우리가 받도록 해놨으면 여기에 5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제 어떤 자료를 가져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번들 하나라는 게 번들 1이라는 게 한 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에피파이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에피파이를 어, 여기 모듈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메뉴 나와요. 여기에 Run this module only. 이 모듈만 돌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듈만 한번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에피파이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번들 1로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왔죠. 인풋으로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번들리로 해가지고 아이디도 나오고 스테투스도 나오고 뭐 옵션 뭐 다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자료를 이 에피 파일로 가져왔습니다. 이 에피 파일로만 지금 받아가지고 온 건데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인풋 제이슨 그 제이슨 형태대로 지금 자료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 자료를 우리가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음. 자,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받아오는데 여기에 제가 툴이라고 해가지고 슬립을 넣어놨잖아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딜레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대기, 지연 이런 뜻이잖아요. 자, 30은 초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세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초 동안 지연을 시켜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에피파이에서 이 RSS로 들어온 자료를 에피파이로 읽어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읽어 드릴 시간만큼 기다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자, 이게 한번 스타트라는 거는 한번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스타트를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스타트 런이 돼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자료를 여기에 한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자. 응? 근데 여기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30초 동안을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게 없네요.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14초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에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좀 준 거예요. 우리가 한 개만 가져올 게 아니잖아요. 한 개 가져오는데 14초인데 만약에 5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게 30초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옵션을 세팅할 때 그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이 지연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상황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유선 상태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들에 따라서 네트워크 이게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읽어드리는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인터넷 속도가 늦으면 이 30초를 훌쩍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못 가져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연 시간을 설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들 혹시 이해를 좀 하셨을까요? 대표님들? 음, 오늘은 중간에 질문도 없고 세 분 이해하시고 이게 메이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각각의 모듈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히 돼야지만이 이것들을 나중에 대표님들이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대표님들께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에피파이가 있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있는 거는 Learn and Actor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에피파이에서 액터를 우리가 그 선택했잖아요. 유튜브 스크립트라는 액터를 설정했는데 그 액터를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액터를 유튜브 스크래프 액터 한 개만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액터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기타 등등의 아까 그 스크립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어, 우리가 이 스토어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유튜브 스크래퍼를 쓰겠다라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준 겁니다. 런앤 액터에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액터를 유튜브 스크래퍼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해 놓은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뭐 X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스크랩하겠다. 그러면 이 액터를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먼저 액터를 실행을 시키면 자료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를 자동화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여기에서 RSS랑 에피 파일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자료를 이제 우리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에피 파일이라는 걸 또 쓰는데 이번에는 get dataset item이라는 에피 파일을 쓸 거예요. 음, 아이템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한번 또 볼까요? 자, 커넥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이디라는 게 우리 어디에서 가져오면 되냐면 자 이거를 여기까지를 한번 연동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연동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서 지금 안 들어온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생긴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셋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AP 파일 있죠. 여기에 있는 액터에 보시면 넌 액터라는 AP 파일에 보시면 여기에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디폴트 자 여기에 지금 디폴트 데이터셋 아이디가 여기 있죠. 디폴트 데이터셋 아이디 이걸 가져다가 쓸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지우고요. 다시 여기에 있는 데이터 디폴트 셋 아이디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손댈 필요 없겠죠. 폼에도 우리가 제이슨 형태도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받아오는 자료에 맥시멈 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쭉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까지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SS에서 자료 하나를 가져왔고요. 에피파이에서 자료를 지금 안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30초를 대기를 합니다. 불러드리는 시간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한 개를 지금 쭉 읽어드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30초가 지나고 지금 자, 여기 에피파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한 개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료가 클린 비어 있네요. 아직 자료가 들어온 게 없는데 이렇게 자료가 안 들어왔을 때는 여기 에피파이에서 스타트를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자, 스타트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니까 이렇게 스타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를 한 개를 불러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쭉 나오고요. 14초가 걸렸네요. 음, 그리고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자료가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료 한 개가 들어왔으니까 어, 가져와서 에피파이로 불러드렸고 슬립 기간 동안에 멈췄다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까 데이터셋 아이디를 통해서 자료들을 읽어 와야 됩니다. 네. 음.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 입맛에 맞게 바꿔야죠. 음. 유튜브 관련된 거, 뭐 스레드 관련된 거 조금씩 조금씩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에피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바꿔낼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져왔죠. 네, 여기에 지금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네, 타이틀을 가져왔고요. URL도 지금 가져왔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음, 자, 서브젝트 타이틀도 가져왔고, 네, 자료를 지금 제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URL, 채널 URL을 제대로 가져왔는지, 타이틀 부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들어왔는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텍스트도 이렇게 잘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에어 태블에 먼저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된 거를
챗GPT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가공을 해야 되겠죠. 스레드에 올릴 건지, 뭐 인스타에 올릴 건지에 따라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에어테이블에 한번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쭉 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제대로 자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자료들을 우리는 이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냐면 에어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가? 안 보여드렸던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 에어테이블이 하는 역할은 이런 식으로 뽑아낸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어, 없어지지 않게 저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제가 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자, 이 에어테이블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뽑아낸 자료들을 뭐 타이틀 뭐 그 안에 있는 내용 뭐 그 영상의 지은이 생성된 날짜 이런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에어테이블에다가 저장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두 시간은 또 할애해가지고 좀 교육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어, 뭐라 그럴까 그런 앱이거든요. 이 에어테이블이라는 게 그냥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고 그, 그 테이블 안에 어떻게 필드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떻게 레코드를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대표님들이 알아야 이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는데 이 에어테이블을 또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겠죠. 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 대표님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내주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어, 그 안에 들어간 필드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지를 손수 체험을 해 보셔야 이걸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바꿔서 써봐야 되겠다. 또는 나는 지금 뭐 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고객들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시작이 될 때부터 자동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걸 배울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이 각각 모듈에 대한 이 앱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 메이크를 통해서 이것만 가져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와서 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각각의 사이트에서 어,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회차에 걸려가지고 메이크 이 부분은 다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에어테이블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에어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 보시면 에어테이블 회원 가입 뭐 그냥 회원 가입하는 것들이 쉬우니까 쭉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우리 대표님들이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본 대표님도 계실 텐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들 DB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 네, 베이스입니다. 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가장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이블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는 필드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레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어, 제일 큰 DB 그릇이 우리 회원 관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회원 관리라는 데이터베이스 큰 그릇이 있는데 이 회원 관리 안에는 이제 우리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원 관리를 어떤 테이블로 나누어서 우리가 할지.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PTS라고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 PT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PT 고객인지, 자, 또는 또 테이블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결제 관리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이 회원이 어떻게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필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PT 고객이라는 탭을 안에 이제 어떤 필드들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 연락처 이것들이 필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름, 연락처, 뭐 주소,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밑으로 뭐 홍길동, 김영희, 뭐 안철수 다 들어가겠고, 어, 안철수 옆으로 연락처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이메일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재료들이 들어갈 때. 자, 홍길동 연락처는 011-234 뭐 이렇게 들어가고 주소는 뭐 광주 이렇게 들어가고 이메일은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거 한 개를 이거 전체를 데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음, 그래서 회원 관리도 있을 것이고, 뭐 영업 관리, 자재 관리, 판매 관리, 고객 관리, 엄청나게 많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테이블들을 따로 만드시고, 그 테이블 안에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필드, 즉 이름을 어, 필드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아래에 그 필드에 맞는 실질적인 자료를 관리를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코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고객이 점점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DB들, 새로운 고객 DB들 이런 것들을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레코드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 이 사람들에게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상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에어테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어,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 기존에 있는 뭔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지 아니면 아주 그냥 깡통 DB를 만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언타이틀 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뭐 SNS 자동화 어, 자, 자동화 구축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바에 대한 컬러도 적절하게 수정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아이콘도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래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한 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이름도 원하시는 테이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를 뭐 SNS 자동 뭐 이런 식으로 탭을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탭을 아래로 내가 필드가 있다고 그랬죠. 필드 여기 이름 뭐 노트 사인 뭐 스테투스 이런 것들이 각각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드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는데 유튜브에 제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목을 우리는 여기를 뭐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 주셔도 되고요. 뭐 영문으로 써 주셔도 됩니다. 타이틀인데 어, 여기에 들어오는 자료, 레코드의 종류. 우리가 타이틀 제목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로 받겠죠. 그래서 텍스트 형태대로 받는데 싱글 라인이니까 한 줄로 된 텍스트를 받겠다. 즉 단답형의 텍스트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싱글 라인 텍스트라든가 뭐 롱 텍스트라든가 뭐 데이트 형태, 이메일 형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타이틀을 받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자료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받겠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들어오는데 싱글 라인 타이틀을 뭐 길어야 뭐 한 3, 40자 이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싱글라인 텍스트로 해가지고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기타 필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꺽쇠 버튼 눌러서 딜리트 필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노트가 아니라 뭐 요약본이 들어간다. 뭐 써머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요약, 우리 유튜브에 자막을 요약해가지고 들어간다. 요약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롱 텍스트로 받아야 되겠죠. 요약이니까 뭐 2, 30자 받고 끝날 게 아니라 뭐 50자, 100자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긴 텍스트를 받겠다.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밑으로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까지 있으니까 3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레코드는 별도의 레코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한 줄에 대한 레코드 아이디가 각각 있어요. 그럼 우리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아래에 이렇게 필드들이 들어가고요. 이 필드 아래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성해내는 자료들이 레코드 단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 90%는 섭렵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필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또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지은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은이는 짧으니까 싱글라인 텍스트로 받겠다 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지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타이틀 옆으로 옮기고 싶다.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타이틀, 지은이, 요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 이제 상태는 우리 이제 메이크에서 적절하게 응용해가지고 쓸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어테이블에서 뭔가 DB를 만들어서 필드까지 꾸며 놓으면 우리는 이거를 메이크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져다가 쓸 겁니다. 보시면 게럴 레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 레코드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이거를 알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음. 자, 에피파이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실질적인 자료를. 이 실질적인 자료는 우리는 이제 에어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장하는 단위가 제가 여기에 레코드 단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게러 레코드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대표님들? 네, 그래서 이 에어탭을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 만들고 거기 데이터도 좀 넣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부분부터 제가 여기 챗 GPT 들어가고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요약을 시켜줘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에어테이블에다가 다시 실질적인 자료를 이번에는 크레이트로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자료를 우리는 이제 어, 다른 메이크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어, 발송까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나가봐야 별 의미 없고요. 네. 한 개씩 한 개씩 이 모듈이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면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제가 대표님께 보내드리면 돼.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교육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건 제 교육 목적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한 개씩 한 개씩 정말 잘 알아나가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없더라도 이 에피 파일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에어테이블도 적절하게 수정하고 GPT도 적절하게 수정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자동화를 원하실 때 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대표님께 체험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꼭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네,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 의료 강의에 제가 추구하는 바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끝나면 바로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의견들을 주시면 의견을 따라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녹화는 여기서 좀 중지를 좀 할게요.